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I can't help myself.
자, 해사영어 6일차 10문제 풀이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면요. SMCP 문구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항해사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해도에 만약에 등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등대가 없는 거죠. 눈으로 확인을 아무리 해도 해도가 없으면 뭐 예컨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통신 용어로 reported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대가 리포티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뭐 잘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locate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를 알면은 될 것 같아요. use 사용해라 이것을 언제? when position is unconfirmed 위치가 확인이 되지 않을 때, 그럼 요거는 reported가 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사용해라 언제? 위치가 confirmed 확인됐을 때. 그래서 여기에 located가 들어가겠습니다.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2번. 대축적, 소축적 지도 얘기가 나오는 거죠. 대축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확대가 많이 돼서 작은 구역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뭐 항만을 보여주는 항박도라든지 이런 지도들이 있을 거고, 소축적 지도는 이제 축척이 작다는 거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그냥 확대가 하나도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세계지도 뭐 대표적으로 총도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large scale이 대축적일 거고 small scale이 소축적일 거예요. 읽어보니까 이 해도는 should always be used 항상 사용되어져야만 한다. 언제? coastal navigation 요게 이제 연안 항해가 되는 건데, 자 사실 이거를 보면 바로 항해수를 좀 아시는 분은 소축적이 안 되고 대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소축적 세계지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연안 항해를 할 때 쓰겠어요? 자, 읽어보면은 왜 대축적 지도를 쓰냐? 왜냐하면 errors 오류가 are reduced 감소하기 때문에, to a minimum 최소한으로, 그리고 디테일은 잘 보여지겠죠. 그래서 large scale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선해권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선박이 이렇게 전타를 한쪽 편으로 했을 때 선회를 하고 하나의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선해권, 터닝 서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회전을 하는 축이 있어요. 선박에 이렇게 이 선해권을 그리는 축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피보팅 포인트 혹은 그냥 피봇 포인트라고 합니다. 약어로 뭐 PP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거는 암기가 좀 필요하죠. 읽어보겠습니다. When considering the turning circle, 이게 선해권이죠. 선해권을 고려했을 때 it must be remembered 이것이 기억되어져야만 한다. 이 세대에서 that 이하에서 나옵니다. The whole vessel 모든 선박들은 does not follow 따르지 않는다. the same path 같은 길을.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선박은 요 정도 크기의 선해권을 그릴 수 있고 어떤 선박은 요 정도의 선해권을 그릴 수 있고 배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but that 이하를 또 기억해야 된다. turn wheel 선회라고 하는 것은 center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about pivoting point. 그리고 그 pivoting point가 선박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꾸며줘요. pivoting point를 which lies about 이쯤에 놓여져 있다. 1/3 of the vessel's length from the stern. 선박 선미로부터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SMCP 문제고요. relative bearings 하면은 상대방이죠. 선수를 기준으로 방위를 측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표현이 되는데 각도로 표기가 되죠. 근데 뭐에 관하여? relative to the vessel's bow 선수를 기준으로, 선박 선수를 영도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북이 있어요. 진북이 있음에도 요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선수를 영도로 봐서 특정 물표의 방위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B번에 이것은 휘슬 시그널이다. 기적 신호인데 made by the vessel 선박에서 만들어진다. 블라스트 되겠습니다.
자, 쭉쭉 내려가서 5번 이함사르입니다. 이함사르 편람의 용어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구하는 건데, 자, 투디치라고 되어 있는데, 투디치는 불시착이죠. 불시착수. 근데 읽어보니까 이것은 거리인데, 어떤 거리냐면 The wave have been driven. 파도가 밀려간 어떤 거리이다. By wind blowing in constant direction. 일정한 방향으로 불고 있는 바람에 의해서. Without obstruction. 뭔가 뭐 장애물 없이, 가림막 없이. 요거는 fetch라고요. 대한 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파도가 있으면 이 수색 구조를 할 때에 파도가 얼마나 바람에 밀려서 멀리까지 갔냐 이런 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물에 빠진 사람도 파도에 휩쓸려서 같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fetch라고 하는 거고 ditch는 불시착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Coast Earth Satellite라고 되어 있는데 CES는 Coast Earth Station의 약자고요. 육상과 그리고 육상국과 지구국을 연결을 해주는 그런 송신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틀린 걸로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 다 확인을 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좀 PDF가 깨져가지고 적혀있지 않은데 확성 방송장치고 요거는 용골상 여기 수심 풀어볼게요. 잘못 연결된 거 뭐 PA 시스템, Public Address System 맞죠? MMSI, 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Number 해상이동 업무 식별번호 요것도 잘 적혀있죠. 요런 문제들은 밑에 해석 부분까지 같이 꼭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UKC Upper Keel Clearance 용골상 여유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upper가 아니라 under이 되겠습니다. 용골하 수심 용골하 수심. 그래서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해저가 있겠죠. 그때 요 선저부터 해저까지의 거리를 UKC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Local Maritime Transit 돼 있는데 지방 해상 통과시가 아니라 Local Mean Tim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방 평균 시라고 하는 거죠. 틀렸고요. ISM 하면은 이게 뭐냐면 이 솔라스 코드예요. 솔라스 안에 이 선박 설비라든지 장비에 대한 규정들을 적어 놓잖아요. 근데 이게 사고 나는 케이스들을 보니까 장비 문제가 아니라 주로 사람들이 뭐 존다든지 체크리스트를 안 해서 뭔가를 빼먹는다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실수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만들고 문서화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사고를 안 내고 예방하게끔 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ISM이에요. 그래서 원래 약어는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코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security가 아니라 safety로 바꿔주시고, 자, latitude 약어로 잘 적혀 있는데 요거는 경도가 아니라 위도죠. 그래서 요것도 틀렸기 때문에 요렇게 4개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들어가기 전에 구명 부환이 뭔지부터 볼게요. 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쓰는 튜브 있죠? 수영할 때 그런 거를 이제 튼스탄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뭐 굉장히 좋은 부력을 가져야겠죠. 얘 같은 경우에 선박에 이제 몇 개 이상을 가져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냐면, 일단은 만약에 선박에 100개의 구명 부환이 있다고 쳐봐요. 배 크기에 따라서 이게 조정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절반은 어떤 특수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자기 점화 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부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100개 중에 2분의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개가 되겠죠. 최소한 2분의 1이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Not less than 5% of the total number of life buoy. 라이프 부위 전체 숫자의 5%를 미만이 아닌 것이, 근데 여기 보니까 shall be provided with, 갖추어야 된다. 라이프 부위인데 self igniting light를 가지고 있는 거를 갖춰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5%가 아니라 1/2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체 라이프 부위의 개수 중에 2분의 1 이상이
self-igniting light를 가진 라이프 부위여야 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쭉쭉 넘어가서 자, 50개가 있어요. 이 50개 중에서 2개 이상은요. 자, 다시 이 50개 중에서 2개 이상은 또 뭐를 가져야 되냐면 자기 점화등이 아니라 자기 발연부 신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동으로 물에 투하되면서 연기를 발하는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뭐 오렌지색의 연기를 주로 발하게 되는데 그 부분 읽어볼게요. 여기 원하프라고 되어 있는데 2분의 1이 아니고 not less than 2 of these 이것들의 2개 이상. 이 these가 요 위에서 말하는 애들 얘기하는 거겠네요. 얘들은 shall also be provided with 갖추어야 된다. life 부위를 뭐를 가지고 있는 이게 자기 발연부 신호입니다. self activating smoke signals 얘를 갖춰야 된다. 2개 이상. 자, 쭉쭉쭉 넘어가고 그리고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선박 좀 상선에서 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선박에 이렇게 브릿지라는 곳이 있어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 선교로 알고 있는 그 부분 창문이 있고 이런 브릿지가 있는데 브릿지 양현 쪽에 보면은 윙 브릿지가 많이 나 있죠. 그리고 윙 브릿지 가서 좀 보신 분들 알겠지만 구명 부위가 이렇게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얘를 이제 비상시에 투하를 하는데 핀만 뽑으면 바로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무게가 꽤 되거든요. 떨어지면서 요 자기 발연부 신호 있죠. 요게 딸려서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 건데 규정이 뭐라고 하냐면 이 퀵 릴리즈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핀 뽑아서 바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선교에서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accommodation은 그냥 거주구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아니라 navigation bridge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도 틀렸다. 그래서 틀린 것이 A, C, E 해서 3개가 되겠네요. 자, 다음 이함사로 매뉴얼 중 파라렐 스윕 서치 혹은 파라렐 트랙 서치라고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 수색 대상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 때 사용이 되고요.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색 반경, 범위 이런 데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빗자루 쓸듯이 수색을 하는 걸 말하고 보통 소구획을 이렇게 나눠놓고 한 대의 선박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의 선박이 동시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색을 각각 선박들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평행항적 수색법, 파라렐 스윕 서치라고 하는 거고. A 볼게요.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 사용된다. search a large area. 큰 구역이 필요하다 했죠. when survivor location. 생존자의 위치가 아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큰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certain은 정확하다기 때문에 앞에 on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거 꼭 확인하세요. 틀렸고요. most effective. 아주 효과적이다. over mountain. 산이나 물에서. 자, 물 위에서, 수면 위에서 수색하는 건 맞죠? 근데 산에서는 아닙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빗자루 쓸듯이 훑으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산에서는 그게 안 되죠. 일반적으로 뭐 산에서 고도를 갖는 곳에서 하는 수색은 컨투어 서치라고 등심선 수색법이 따로 있습니다. 산이라든지 계곡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틀렸고요. 이건 맞죠. 일반적으로 큰 구역 사용이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구획으로 나눠놨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서치 레그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런 것들이 이제 서치 레그라고 하는 건데 얘들이 지금 보면 서로 평행하죠. 그쵸? 그리고 이 소구획이라는 것도 서로 평행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Such regs are vertical. 수직이다 돼 있네요. 수직이면 요렇게 된 게 수직이고 그래서 요거는 파라렐로 바뀌어져야겠습니다. 파라렐. 그래서 이 부분 틀렸다. 그래서 틀린 것이 3개가 되겠네요. 자, 9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단어에 밑줄 쳐놓고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 좀 어휘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읽어볼게요. In case of ordinary leakage. 누수가 있대요. 일반적인 누수 상황에서 It should be remembered.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that 이하에 나옵니다. The ship should not be given up. give up 하면 포기하다죠. 선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즉 배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abandon vessel 하지 말라는 거고, till 하면은 until이랑 똑같죠. 언제까지 버리지 말아라. She shows evident sign. 명백한 사인을 줄 때까지는. 어떤 사인? of foundering. 침몰. 즉 배가 진짜 구멍이 막 엄청 크게 나서 이거 100% 침몰이다 이러지 않고서는 웬만해서는 배를 버리지 말고 배에 버티고 있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선박 사고 시에 가장 안전한 곳은 본선 위입니다. 구명보트 사실 타고 내려가는 순간부터 생존율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abandon vessel은 진짜 최후의 명령이죠. 이런 말도 나옵니다. last order, 선장이 내리는 최후의 명령이다, 이런 거. 아무튼 이 foundering 침몰이기 때문에 침몰, sinking과 같이 쓸 수 있겠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문구로 가장 옳지 않은 거 A랑 B의 대화인데, When do you expect to refloat? 재부양 언제 할 거냐? 자, 재부양 보통 좌초 이후에 하죠. 선박이 이렇게 있는데 암초라든지 산호초라든지 리프 이런 거에 이렇게 얹힌 거예요. 자, 재부양은 얘를 선박 기관이든 탈을 쓰든 해서 다시 띄워내는 거, 그래서 다시 빠져나가는 거를 말을 하는데,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 2초 작업을, 재부양 작업을. 네, 대답을 해요. 예상한다. to refloat, 재부양할 것을. 맞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when tide goes high, 조석이 고조가 되면 당연히 선박은 떠오르겠죠. 그러면 고조가 되는 순간에 같이 재부양 작업하면은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 맞고요. When weather improves, 날씨 좋을 때 한다. 이거 맞습니다. 선박에서 하는 작업들, 여러 가지 구조 활동들, 이런 건 대부분 다 날씨가 좋을 때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improve 하면은 뭔가 개선되다, 좋아지다 하니까 날씨가 좋아질 때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다음 4번부터 보면 9시에 하겠습니다. 문맥상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장 옳지 않은 거는 3번이에요. 왜냐면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보면은 재부양을 하려면 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배를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 띄우려면은 선박을 가볍게 하면 돼요. 선박을 가볍게 했다는 건 그만큼 흘수가 줄어든다는 게 되겠죠? 요만큼의 흘수가 있었는데 흘수가 이만큼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흘수가 감소했을 때 재부양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적절한데, 여기 보니까 흘수 증가할 때, 즉 배가 더 내려앉을 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고,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십시오.